경남의 버스 회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지원금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숙하며 범죄 수법을 연구한 20대 인터넷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돈 세탁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이 경남과 인천, 춘천의 3파전 양상입니다. 최소 1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도내 버스 회사들이 적자 보전금으로 연간 800억 원 넘게 받고 있지만 방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강경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A버스 회사는 지난해 전속기사 60명에게 1,500만 원씩 9억 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모든 노선이 적자라며 재정지원금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적자가 난다면서도 지원금의 약 3분의 1을 성과금으로 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당한 운송 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번 표준 원가 산정 시에 원가를 불인정 처리했습니다. B 회사의 평균 인건비는 5,100만 원,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보다 46%나 많습니다. 재정지원금은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C 회사는 주주 12명을 사회 이사로 등재해 연간 2억 원을 월급으로 줬습니다. 이 회사가 받은 지원금은 6억 원입니다. 각각 다른 군 지역을 운행하는 D사와 E사, 버스 노선 수와 양 지역의 인구가 비슷하지만 수익금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F 회사는 현금 요금을 회사 대표와 가족만 셌습니다. 수익금이 정확했는지 불투명합니다. 5개 버스 회사는 각종 보조금 55억 원을 수입해서 뺐습니다. 적자폭은 이만큼 커집니다. 경남 45개 시내 시외버스 회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입은 조금 누락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다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차 조사를 벌여 수익금까지 확인한 뒤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등 강경 조치하고 회사 명단 공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혁수입니다. 취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구해 인터넷 사기단을 차린 2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연구해 범행 수법을 고안하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돈 세탁까지 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차주화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빌라. 거실 곳곳에 컴퓨터 10여 대가 설치돼 있고 휴대전화도 200여 대가 놓여 있습니다. 20대 일당 8명이 인터넷 사기단을 차린 은신처입니다. 휴대전화나 냉장고 등을 판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가로챘는데 범행 수법은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연구해 고안했습니다. 인터넷 사기와 돈 세탁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무실처럼 출퇴근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피해 사례를 보고 알아게 됐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200여 대와 대포 통장 90여 개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릴 땐 브로커로부터 산 가짜 아이디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인터넷 게임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다시 찾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른바 돈 세탁을 한 겁니다. 이들이 6달 동안 410여 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품의 경우에는 좀 거래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를 하시기 전에 사이버 경찰청의 넷두룸이나 아니면 사기 피해 예방 사이트인 더치트 이런 사이트에서 경찰은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해당 병원은 물론 인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간 창원의 한 병원. 환자들의 발길이 뚝 떨어져 2주 동안 입은 손실만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말도 못하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만 10억 이상.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주변 식당들의 피해도 큽니다. 아예 임시 휴업에 들어간 식당도 있고 문을 연 식당도 거의 손님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10일 날 확정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그걸 따면 아예 소득이 없다고 봐셔야 돼요.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대부분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데 불과합니다. 그동안 장사를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은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떠안을 형편입니다. 일단 급하니까 뭐 저리로 이렇게 내준다고는 하나 또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죠. 그나마 홍보가 부족해 이 같은 융자 지원도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연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관심을 보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차례 구내식당의 문을 닫는 정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메르스 115번 환자로 인한 잠복기가 오늘 끝남에 따라 자정부터 창원 SK병원의 격리가 해제됩니다. 창원 SK병원은 지난 11일부터 자체 격리에 들어가 환자 36명과 보호자 9명을 포함해 85명이 14일째 격리돼 있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가를 보내 환자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내일은 대대적인 방역을 한 뒤 병원 운영을 정상화합니다. 경남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이 200명대로 크게 줄어 청정지역 회복이 임박했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 현재 메르스 관리 대상은 자택격리 71명, 병원격리 86명 등 2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늘 자정에는 병원격리 85명과 자택격리 35명이 관리에서 해제돼 내일 남게 되는 경남의 관리 대상은 14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유치를 추진하는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에 인천과 춘천시도 뛰어들어 3파전이 예상됩니다. 결국 최소 1조 원에 이르는 투자금 유치가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경제자유구역 280만 제곱미터에 정부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다 맞출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최소 1조 원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대다수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8곳의 투자자를 유치한 인천시와 강원 춘천시, 경남도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인천시는 국내 리조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곳 모두를 인천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추가적인 이제 올해 2개 정도가 이제 영종 지역에 또 만약 오게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집적화 효과, 대형화 효과, 복합화 효과를 통해서 경상남도는 균형 발전을 위해 복합 리조트 두 곳 중 한 곳은 수도권 예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믿을 수 있는 투자자인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 얼마나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들이 투자 수요를 가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안을 접수받아 심사한 뒤 오는 11월까지 계획안을 제출받아 최종 사업자 두 곳을 선정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천연 인슐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여주는 쓴맛이 강해서 일반 음식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가공 기술이 도입돼 새로운 고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오돌토돌한 껍질에 오이보다는 통통하게 자라는 아열대 식물 여주. 비타민은 레몬의 5배, 여기다 천연 인슐린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분 때문에 말리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가공법이 없었고 특유의 쓴맛 탓에 음식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함양의 한 영농조합에서는 가공식품 14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건조된 여주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주 환이라든지 여주즙, 또 그리고 티백차 여러 가지 어떤 가공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주 600톤을 생산하는 함양군은 내년에 농가와 영농법인의 가공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판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는 함양에서 처음 재배했던 여주는 23곳 농가가 지금 100여 곳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이제 일손도 좀 노동도 절감이 되고 또 소득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근 딸기 농가들이 후작으로 선호하는 작목이 여주입니다. 3.3제곱미터의 수익이 벼는 1,300원이지만 여주는 최대 8만 원까지로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남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100원씩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을 현금의 경우 100원씩 일괄 인상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할인액을 시내버스 50원에서 100원, 농어촌 버스 100원에서 150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요금 인상안을 오는 29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60년 창원시대를 마감하고 함안으로 이전을 마친 39사단이 이전 기념식과 사단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함께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함안군 군북면 사단 대연병장에서 열린 이전 기념행사에는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부대 이전을 축하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단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표 연세대 개건교수는 오늘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관련 법령에 맹점이 많아 퇴출돼야 할 기업이 남아있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며 중앙정부 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창원시 산호동 마산야구장 옆에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탔고 화재 연기로 마산야구장의 NC와 기아 경기가 10여 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화재로 경기가 중단된 것은 지난해 5월 21일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와 SK 경기 이후 처음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